네, 이번 시간은 쿠키 건강 플러스를 대표하는 코너죠. 닥터 플러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치과 전문의 김진립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김진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닥터 플러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사람들이 치과에 오는 대부분의 원인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충치, 둘째는 풍치, 셋째는 부정교합이죠. 보통 충치와 부정교합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지만 풍치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다른 질환과 혼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 플러스 주제는 풍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풍치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충치랑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풍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먼저 풍치가 무엇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풍치는 이제 한방에서 쓰는 말인데요. 보통은 치아에 바람이 들어서 생기는 치통을 말합니다. 네. 순 우리말로는 잇몸병, 전문 용어로는 치주염이라고 하죠. 전문적인 의미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풍치, 잇몸병, 치주염은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풍치란 치아 주변 조직인 잇몸에 생긴 질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풍치란 치아 주변 조직인 잇몸에 생긴 질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히 치아 주변 조직이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걸까요? 치아 주변 조직이란 치아와 잇몸이라고 부르는 치은, 잇몸뼈를 의미하는 치조골, 그리고 치아와 치조골을 연결하는 치주인대로 나뉘는데요. 풍치는 특히 치주인대와 치조골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야 풍치가 어떤 질환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과에 내원하는 3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풍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풍치로 내원하는 환자가 정말 그렇게 많나요? 성인 10명 중에 7명이 이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편적인 질병이지요. 10명 중 7명이나 풍치로 내원을 해요. 정말 많은 숫자가 아닐까 싶은데 자, 그렇다면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충치는 우리가 좀 이를 잘 닦지 못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풍치는 원인이 뭔가요? 사람의 몸속에 있는 내부 기관들은 세균이 없는 무균 상태이지만 피부나 점막 등 밖으로 노출된 부위는 특정한 세균들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를 정상세균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입속에도 구강세균총이라고 해서 약 700여 종의 정상세균들이 치아, 혀, 뺨 표면에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입속으로 들어오는 다른 병원균들의 침입을 막고 사람의 면역력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균들이 음식 찌꺼기와 한데 엉겨붙어서 치아의 표면에 달라붙은 것을 치태 또는 플라그라고 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치태가 침 속에 있는 석회질 성분과 반응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치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섭취한 음식 속에 있는 양분이 여기로 공급이 되면 세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중 풍치 원인균들이 과하게 증가해서 치아 주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킴으로써 풍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입속에 있는 정상세균총이 정상적일 때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만 이게 이상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정말 오히려 해가 되는 그렇게 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풍치도 정상세균총이 치아 주변에 부착해서 그 개체수가 과하게 증가됨으로써 생기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칫솔질은 열심히 했는데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치아를 잘 안 닦는데도 불구하고 치아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도 있어요. 이것처럼 정말 치아 건강은 타고나는 건가요? 사람의 몸은 조금씩 다들 서로 다릅니다. 피부의 색깔도 다르고 골격도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것처럼 치아도 당연히 개인 차이가 있죠. 치아는 그 성분을 보면 고석회화 결정체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구성 성분의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선천적으로 치아가 콘크리트처럼 아주 튼튼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래처럼 푸석푸석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따라서 후자에 비해서 전자는 아무래도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구강세균총을 이루는 개체의 비율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충치나 풍치를 일으키는 세균 또한 선천적으로 많은 사람도 있고요. 적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치아와 잇몸의 건강은 타고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치아가 건강한 게 오복 중 하나다 이런 말이 있는가 봅니다. 정말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 정말 부럽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풍치의 진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풍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진단을 하게 될까요? 풍치는 파노라마라고 하는 치과용 방사선 사진으로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사선 사진을 촬영을 해보면 정상인에 비해서 치아 주변 잇몸뼈가 많이 사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먼저 정상인의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치아는 머리와 뿌리의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건강한 사람의 치조골은 머리와 뿌리 경계 근방에 치조골이 위치합니다. 네네. 네, 이번에는 풍치 환자의 사진을 보실 텐데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치아 주변 잇몸뼈가 사라져서 치아의 머리와 뿌리 경계보다 아래 또는 위쪽으로 치조골이 위치하고 있죠. 네네. 네, 즉 잇몸뼈 선이 치아의 뿌리 쪽으로 내려가 있을 때 치주염으로 진단 내립니다. 사진을 보고 확실히 보니까 이 건강한 치아와 풍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해가 쉽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풍치가 생긴 거를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풍치가 있는 치아 주변에는 필연적으로 치석이 존재하고요. 네. 잇몸이 붉고 부어 있습니다. 특히 아, 치아 사이나 치아와 잇몸의 경계에 우윳빛깔의 치석이 육안으로 관찰되고요. 만일 오래된 치석이라면 색깔이 짙어져서 검게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 음, 검은색의 치석이 보인다면 풍치가 상당히 진행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은색의 치석이 보여야지만 풍치가 상당히 진전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듯이 사실 초기에는 치석이 끼지 않으면 잘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간혹 중증 치주염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느끼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아, 그 이유는 그래요? 치주염은 급성 염증성 질환이 아닌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로 대표되는 세균에 의한 급성 질환은 질병이 아주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증과 증상이 확연히 나타나지만 고혈압, 당뇨병, 치주염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은 질병이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가 건강할 때와 비교해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 이렇게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면 사실 모든 질병은 초기에 잡아야 완치가 가능할 텐데 뭐 지금 정기 검진을 받지 않는 이상 아니면은 중증으로 진행이 돼서 통증이 없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단지 치아 주변 잇몸이 붉게 보인다거나 가끔씩 피가 나고 식후에 음식이 예전보다 자주 끼이고 음식을 씹을 때 좀 덜 씹히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또 잇몸이 근질거리기도 하고 꼭 뭔가가 치아 사이에 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네네.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을 단지 기분 탓으로 생각을 하지 풍시라는 질병 때문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치료 시기를 놓쳐서 중증으로 악화된 뒤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누가 뭐 치아에 좀 음식 찌꺼기가 좀 자주 낀다 아니면 치아가 살짝 아프다 시리다 해서 아 이거는 풍치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대부분은 아 오늘 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 중증으로 진행이 됐을 때 통증 말고는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치아의 흔들거림이 증가하고요. 네.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져서 치아가 길어 보이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잇몸이 욱신거리거나 들뜨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고 입냄새가 심해지고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먹기가 힘듭니다. 나중에는 치아의 흔들거림이 심해지면서 네. 저절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치 때문에 치아를 잃어버릴 수도 있네요. 정말 이 치과 검진은 자주 다니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풍치, 잇몸병, 치주염은 사실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치주염은 좀 종류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치주염은 일반적으로 유년형 치주염, 급속 진행형 치주염, 성인형 치주염, 임신성 치주염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유년형 치주염은 주로 사춘기에 발생을 해서 20대에 급속한 골 파괴를 보이고 있고 주로 전신 질환이나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속 진행형 치주염은 20, 30대에 발생을 하는 치주염으로 그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질병이 발생하고 1, 2년 사이에 치아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성인형 치주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치주염으로 3, 40대 이후에 발생해서
서서히 만성적으로 치족을 파괴가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치아 상실의 대부분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성 치주염은 임신 중 호르몬 불균형으로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질병으로 그 모양이 종양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네. 임신성 종양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임신이 치주염의 원인이 되기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임신 자체가 치주염의 원인은 아니고요. 네네. 임신 중에는 산모의 체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입속의 세균 번식이 좀 더 용해지고요. 세균에 대해서 잇몸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치주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비록 종양과 비슷한 형태로 발현되기는 하지만 다른 치주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치료가 간단하고요. 네. 예후가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임산부들은 웬만해서 병원 치료를 꺼리죠. 근데 치주염 치료는 받아도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임신 기간은 14주씩 3등분을 해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태아의 중요 장기가 생기는 기간이기 때문에 산모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 되도록이면 어떤 치료든 권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시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스케일링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치료만 하지 취약이나 수술 등의 치료는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임신 중기에는 치료를 받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기 때문에 치주염이든 충치든 안심하시고 치료를 받으셔도 되고요. 후기 역시 치료받으시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태아가 커져서 그 산모의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초기처럼 응급 상황만 아니라면 치료는 출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추천됩니다. 결론적으로 임신 중기에는 정말 뭐 어떤 치료를 받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치아가 크게 아프지 않는 이상은 그냥 넘기기 쉽거든요. 치료를 잘 받지 않고. 근데 이런 풍치 치료를 그냥 넘기지 않고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풍치는 치료가 불가능한 만성 질환입니다. 네. 풍시균에 의해 치주염이 생겨서 치아 주변 치조골이 한번 녹아버리게 되면 풍치균을 제거한다더라도 사라진 치조골은 절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주염 치료는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진단과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치주염은 아무리 시간과 돈을 그야말로 쏟아 부어도 완치가 안 되고 흔적이 남는 거네요? 그래서 만성 질환으로 분류하는 거죠. 게다가 풍치가 진행되어서 뼈가 많이 사라지게 되면 네. 잇몸이 붓고 치아가 흔들거리게 되는데 충치가 하나도 없이 건강해서 아주 깨끗한 상태의 치아를 할지라도 치아를 붙잡아줄 치조골에 녹아서 많이 흔들거리게 되면 그 치아는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풍치는 치아의 존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이래서 치과 치료는 정말 어떤 질환보다도 빨리 가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왔나 봅니다. 자, 그러면 치료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풍치균을 제거하는 게 최선이죠? 올바른 칫솔질이 가장 우선입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풍시균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칫솔질 방법이나 습관이 잘못되었다면 또다시 쉽게 치태와 치석이 생기게 되고 치료를 통해서 멈췄던 풍치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먼저 습관화한 뒤 세균을 제거하는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올바른 칫솔질도 중요하지만 잇몸 치료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잇몸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듣기만 해도 시려요. 치아에 붙어 있는 세균은 특수한 치과형 도구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기계적으로 긁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초음파를 이용한 충격파를 치아에 가해서 떼어내는 방법도 있죠. 잇몸 치료를 분류를 하자면 치아 바깥쪽 표면에 붙어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이 있고요. 좀 더 깊은 잇몸 속에 붙어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치근할택술, 치주소파술이 있고요. 네네. 세균이 너무 깊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잇몸을 절개한 뒤 세균과 염증을 함께 제거하는 치료법인 치주판막술 또는 잇몸 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진행이 정말 심각하게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은 세균이 이렇게 제거하기 어려운 부위에 많이 있으면 혹시 발치를 하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아, 통증을 없애기 힘든 경우나 염증이 너무 심해서 치조골 파괴가 많아 치아가 심하게 흔들거린다거나 인접 치아로 염증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때는 발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발치를 하면 어떡해요? 뭐 임플란트를 받아야 될까요? 발치를 하게 되면 꼭 임플란트가 아니다 할지라도 네네. 브릿지나 틀니 등을 이용을 해서 인공 구조물로 대체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체해 주는 이유가 꼭 기능 때문은 아닌데요. 치아가 빠지면 구강 내 여러 기관들의 균형이 깨져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치료를 한 끝에 관리를 잘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올바른 칫솔질이 잘 병행이 안 돼서 혹시 풍치가 재발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럼요. 풍치는 세균 감염에 의한 질환이라 세균을 완벽히 제거하면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만 네. 세균의 서식 부위나 치아 형태 등으로 인해 한 번에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치석이 치아 주변에 여전히 남아 있다면 서서히 세균이 다시 증식되면서 풍치를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이 충분히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뒤따르는 관리가 부족하다면 멈춰 있던 풍치는 다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충치 환자는 치조골이 많이 녹아버려서 치아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세균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정상인들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칫솔질을 꼼꼼하게 하시지 않으면 또다시 세균이 다시 달라붙어서 멈췄던 풍치가 다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 치과를 내원하는 환자의 3대 원인 중 하나가 부정교합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정교합이 있다면 교정을 하는 게 정말 많을 텐데 이렇게 풍치가 있다면 교정을 할 수 있을까요? 왠지 교정하다가 치아가 뽑힐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가요? 풍치가 있다는 것은 풍치 유발균이 많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 치료나 교정 치료 전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네. 사람의 치조골은 풍치균과 같은 세균이나 이물질에 의해서도 녹기도 하지만 치조골이 버틸 수 있는 힘 이상의 외력이 가해서도 흡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정 치료는 치아의 교정력이라는 힘을 가해서 치아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치료법인데 만일 풍치로 인해 치조골이 많이 흡수된 상태라면 정상적인 교정력도 치조골을 흡수시킬 수 있는 병적인 힘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뼈의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진행받던 교정 치료도 멈추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거친 표면을 가진 나사 모양이므로 치태나 찌꺼기 등이 상당히 잘 달라붙습니다. 따라서 부착은 용이한 대신에 제거는 어렵기 때문에 치주염이 한 번 발생을 하면 자연 치아에 비해서 진행 속도도 빠르고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풍치가 있다면 임플란트 시술 전에는 세균을 충분히 제거해서 임플란트 세균 감염을 최소화하고요. 치료 완료 후에는 임플란트 주변에 치태가 끼지 않도록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정말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교정이나 임플란트 시술을 예정에 두고 계신다면 풍치 치료를 꼭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풍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식후에 바로 양치하는 습관을 생활하고 네. 올바른 이솔질 방법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가로로 치아를 닦는 것이 아니라 치아의 결을 따라서 위아래로 꼼꼼히 닦아서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에 끼어있는 치태를 완전히 제거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칫솔로는 치아의 씹는 면이나 앞, 뒷면만 닦을 수 있지 치아 사이는 닦을 수 없기 때문에 치아 사이를 닦을 수 있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을 하는 것이 풍치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풍치로 진단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칫솔, 치실, 치간 칫솔을 모두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관리하신다 하더라도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치석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아서 치석을 제거해야 하고요. 당뇨나 고혈압이나 뇌혈관계 질환 등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풍치가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셔서 풍치균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치과 전문의 김진리 원장님과 함께 풍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풍치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칫솔질과 치과에 자주 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에는 뭐 이 정책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건강보험에 의해 아주 저렴하게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스케일링 가격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주 가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